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7월 말, 모티베이터 저자인 조수환 부사장님하고 첫 번째, 북포럼 시즌2를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차태진 챔피언의 법칙의 저자인 차태진 대표님 모시고요. 성공하는 세일즈맨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좀 떨리시나요? 네, 뭐, 이런 방송이 생소해서요. 네.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지금 87명 보이시면, 여기 이제 삼성동 지금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한 10여 분 정도 지금. 자, 먼저, 대표님. 이 제목이 차태진 챔피언의 법칙. 이게 사실 제가 이거 교보문고에서 이런 책들을 제가 선정합니다. 이게 북포럼에 누구를 선정할까 할 때 제가 서점 가서 직접 선정하는데 처음에는 볼 때 권투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조나머지 몰라가지고 차태진 챔피언 법칙에서 누가 봤는데, 자, 이 챔피언이 어떤 챔피언이십니까? 일단 이게 제 얼굴인데, 네. 이제 표지 디자인을 하는 이 사진 표지 디자이너가 상당히 이제 좀 선정적인, 네. 그런 이제 제목도 선정적인데 표지까지 이렇게 선정적인 그런 표지를 잡은 것 같고요. 네. 챔피언이라는 건 이제 제 세일즈 레코드가 처음에 금융 영업을 시작해서 에이전트로서 3년 연속 챔피언 기록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제너럴 에이전시 지점이 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트라이프라는 금융회사 내에서 사실은 전체 챔피언 지점을 선정된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이 책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네. 제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챔피언이라는 건 이제 1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1등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1등하는 사람은 제한적이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속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 이렇게 정의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이 챔피언의 법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저희 북포럼은 항상 책을 쓰신 분, 그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지식과 경험의 소스거든요. 오늘 차 대표님. 차 대표님께서 도대체 어떤 커리어 패스를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챔피언이 되셨는지 커리어 패스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때 수학대 경영학과 때부터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세일즈에 본인이 자질이 있으셨나요? 그걸 아셨습니까? 세일즈의 자질이 역량이 아주 뛰어났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님의 권유이긴 하지만 신문 배달을 했는데 네. 신문 배달을 아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신문 구독 부수가 제일 많은 어린이로 이렇게 선정된 것도 있고요. 네. 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때 이제 과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 여대하고 저희 과가 그 당시에 저희 학번이 390명이었는데 390명을 한꺼번에 미팅을 주선했던 390대 390으로요? 390대 제가 보기에는 한 410명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남게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업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 당시만 해도 액센처 코리아가 여기에 좀 생소했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액센처 코리아로 가시게 됐나요? 이게 컨설팅 회사 아닙니까? 다국적. 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9년 정도 됐는데 공교롭게도 다 외국계 기업에서만 일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5년을 경영 컨설팅 분야, 그 다음에 14년을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점은 91년에 제가 이제 컨설팅 분야에 진입을 할 때, 합류를 할 때, 그 당시에 그 분야가 좀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다시 이제 금융업계 또는 보험 에이전트로 출발을 할 때, 그 업계도 역시 또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는 상황에서 상황이 이제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 분야에 진입을 해서 최초의 시장 진입자로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에 합당한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과분한 그런 평가들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액센처 코리아에서 특별히 어떤 멘토라든지 어떤 그런 분이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분 중에 조영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일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고요.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을 컨설팅 업체도 어차피 고객사가 있으니까 고객사를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하는 마인드, 그런 것들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인&컴퍼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액센처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인 전략 컨설팅하는 유명한 회사인데 베인&컴퍼니로 또 가셔가지고는 여기서는 무엇을 배우셨나요? 그 전략적 사고의 틀이라고 그럴까요? 문제 해결의 어떤 큰 틀,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틀을 갖추기가 참 어렵거든요. 거기 가서 일을 하면서 그런 틀 자체를 많이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네.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네네. 회사로부터 월급 받아가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액센처 코리아나 베인&컴퍼니, 맥켄지 이런 데들이 저희가 다 IT 분야에 있는 분들 외에도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되게 선망의 대상인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 선망의 대상인 기업에서 제가 알기로는 잘 일하시다가 왜 95년 하반기 때 프루덴셜 쪽으로 가려고 이제 이쪽 이직을 하시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제 어떤 분야이나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이제 진입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장의 어떤 비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컨설팅도 이제 제가 잘하는 분야인 거는 맞는데 컨설팅 분야에서 제가 최고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은 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MBA로 갔다 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아주 탁월한 언어적 영어 수준이 필요한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러던 차에 이제 금융 컨설팅 분야를 접하고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수준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조금 불모지였지만 장기적인 비전에서 분명히 저 분야가 앞으로 비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하고 잘 맞겠다. 저하고 그래서 이제 세일즈라는 분야를 금융 세일즈로 선택해서 이 분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차 대표님하고 이 금융 컨설팅, 금융 세일즈가 맞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제가 이제 일단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하게 또는 그 사람한테 설명드렸더니 좀 이해가 안 된다, 내지는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푸시한다,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요게 금융 영업이라는 것 자체도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지만 그 스토리텔링이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네 친구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잘하는 걸로 네. 이제 동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야부리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부리는 방송 용어는 아니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방송 용어인 줄 알았어요. 농담입니다. 김구라 씨는 항상 이게 방송 용어로 농담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좀 적성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분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인&컴퍼니나 액센처 코리아나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컨설팅 하는 데들인데, 이런 전략 컨설팅 하는 컨설팅이나, 금융 컨설팅하고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유사한 것 같고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게 작년에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 인사관리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이후에 가장 유망한 직업을 선정을 한 그런 슬라이드인데, 2위가 경영 컨설팅입니다. 네. 그리고 1위가 이제 금융자산 운용가인데, 네.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이제 금융자산 운용 분야에 있는데, 제가 2위 분야에 있다 1위 분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은 꽤 잘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전에 슬라이드가, 미국에서 2006년도에, 직업 생활을 하는 직업군 중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위가 대학 교수, 3위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금융 컨설턴트들이 뽑혔는데 재밌는 것은 등수로는 3위인데 이 소득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50 내지 70%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드는 이 금융 전문가들이 역시 카운슬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인&컴퍼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데들은 이제 파트너가 돼야지만 어떻게 성공한 거라고 보는 거죠. 파트너가 비전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야는. 네. 그 당시에 차 대표님께서는 파트너가 될 확률이 이런 금융 컨설팅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적다고 생각하셔서 금융 컨설팅을 옮기신 거고, 그래서 프루덴셜로 처음에 이제 프루덴셜에서 3년간, 그러니까 입사 처음부터 1등을 하신 건가요? 입사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기간을 산정하는 게 좀 짧았고요.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산정됐고, 그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그게 이제 마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시작해서 3년 연속 챔피언 에이전트로 일을 했습니다. 네. 이
근데 제가 첫 번째 뭐 챔피언을 한번 먹은 거는 이해가 가요. 두 번째도 좀, 근데 어떻게 3년 연속 그렇게 이 챔피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아주 제가 보기엔 그 희박한 확률을 갖거든요. 그리고 그 지속하기도 쉽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동기가 그 당시에 대표님을 이렇게 3년 연속 이런 챔피언을 하게 됐는지,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게? 그 어제 우리나라 그 양궁 선수 대표팀이 그 낭보를 전해왔는데 6회 연속 그 양궁에서 여자 양궁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네. 6회 연속이면 24년 동안 사실은 정상의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이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명예심에서 개인적인 명예심에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수준까지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저도 뭐 돈보다는 명예심이 우선됐던 것 같고, 제가 같이 일할 때 저와 같이 일하던 이제 그 세일즈 매니저가 네. 사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한 30년 정도 한다고 그러면 30년 남자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해서 은퇴할 때까지 30년 한다고, 요즘 30년 하는 사람 거의 없죠. 네네. 30년 한다고 그러면 네. 10분의 1인 한 3년 정도를 최고의 정점에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그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100분의 1도 정점에 있지 못할 텐데 네. 3년 정도를 최고의 정점, 챔피언의 자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사실 동화가 되고 매료가 되어서 그게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일즈 에이전트로서, 그죠? 세일즈맨으로서 3년간 이제 챔피언 하신 거고, 프루덴셜에서 이제 지금 이제 매트라이프 이제 그 지점을 직접 운영하시고 지점이 챔피언 지점이 됐는데, 지금 이게 CMPGA 이게 뭔가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매트라이프 이게. 그 CMPGA는 이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합성어인데요. 그 CMP라는 단어하고 GA라는 단어 두 개인데, GA라는 단어가 좀 일반적인 단어 같습니다. 네. 그래서 General Agency라고 하는 유통의 일반적인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업종 자체가, 금융업종의 트렌드 자체가, 추세가 금융의 생산자로서의 지위와 유통업자로서의 지위가 좀 나눠지게 되는데, 네. 미국이나 구미 갖고 그랬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소비자들한테 객관적인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이제 독립 판매 채널이 이제 General Agency, GA로 이제 칭하고 있고요. 네. 앞에 이제 CMP는 차 & 파트너스의 약자입니다. 아, 그래서, 브랜드시네. 네, 제 이름 차하고 & 파트너스. 제가 컨설팅 회사에서는 파트너가 못했기 때문에 아, 네. 여기에서는 파트너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차 & 파트너스라는 약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와이스 파트너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그럼 결국 이 GA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이마트 같은 금융 상품의 이마트 같은 개념 볼 수가 있어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트라이프에서 이제 지점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세일즈맨으로서도 챔피언 하셨고, 지금 이제 지점에 어떻게 보면 지금 경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네. 가봤을 때 240명 직원이 있죠, 지금요? 뭐 스텝까지 다 합치면 230명, 220명 네네. 그렇게 거의 지금은 세일즈 매니저가 아니라 거의 그 경영자, 어디가도 큰 조직의 경영자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건데, 자, 이렇게 세일즈맨으로서도 성공하셨고, 또 경영자로서 지금 성공하신 이 비결이 무엇인지, 뭐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먼저 이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제 탑세일즈맨 가치가 세 가지 요소에서 뭐 훈련받은 숙련인이 되라, 훌륭한 연기자가 되라, 재밌는 이야기꾼이 되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꾼이 되라는데, 제가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통 세일즈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감성적인 사람, 어떤 지금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대표님은 제가 뵙기에는 감성적인 어떤 것보다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세일즈맨으로서 감성적인 사람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합리적이고 이렇게 좀 이성적인 사람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범주에서 봤을 때는 감성적인 사람이 좀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탑 클래스가 되려면, 여기서 탑 클래스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3 내지 5% 네.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내는 그런 네. 탑 세일즈맨이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금융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되 감정에 호소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이성적인 네. 뇌로 따졌을 때 어느 한쪽에 뇌가 더 많이 치우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성적으로 터치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와는 또 별개의 역량이 필요한데 두 가지가 다 갖춰지면 균형을 가지고서 최고 수준까지 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일 제가 저도 이제 세일즈를 해본 사람으로서 IT 쪽이지만 제가 좀 감명 깊었다기보다 딱 와닿았던 게 차 대표님께서 이제 계약을 하시면은 아니면 계약을 하기 전에 클로징 멘트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보험 프로그램을 가입하시면 이거는 프루덴셜을 사는 것이며 동시에 이 차트진을 사는 것이며 또한 궁극적으로 이 차트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통 너를 팔아라 그런 말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을 팔아라 차트를 갖는 거 그건 딱 와닿아요. 다들 그런 말 하니까. 근데 차트진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당신이 가지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쯤이냐면 고객 숫자가 한 200분 정도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 제 고객분들이 이제 셀러리맨도 있었지만 사회 각층의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제가 중심에 서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이 다 되더라 이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제가 IMF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환율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좀 앓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모신 고객분 중에 환율 컨설팅을 하는 회사에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그 업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컨설팅을 했으니까 상당히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견기업 사장님한테 이런 업체가 있는데 한번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얘기만 하고 빠져나왔는데 네. IMF 지나서 한 10개월 지나서 가보니까 그분이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그분이 섬유업을 하셨는데 네. 사실 섬유업을 해서 거래를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환차익으로 돈을 버십니다. 그분한테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 얘기하고 물론 고맙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계약의 소개가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정기적으로 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 대규모로는 안 하고 6분 내지 7분의 고객분들을 초대를 해서 호텔 같은 데 식사를 제가 이렇게 초빙을 해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남자들이 한 30대 후반쯤 되면 친구 사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융 영업을 했지만 제가 중심에 쓰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검증된 사람들. 예, 상당히 검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줬더니 그분들도 만족하시고 이제 그분 안에서 문제 해결이 다 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 고객들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영업할 때 중개 클로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이런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찍 이미 구현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영업하면은 접대를 해야 된다. 영업은 접대가 영업에 꽂히다 얼마든지 접대나 이게 또 이렇게 보험하시다 보면 이제 금융 선택하시면 이제 하고나 계약하고 나서 없어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선물이나 접대 이런 것도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저는 이제 접대를 안 하고 대접을 받았죠. 대접을 받았다고요? 네, 거꾸로 말이 반대는 말이 대접인데, 영업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갑인데, 고객이 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고객이 갑인 것은 사실은 계약의 프로세스에서는 갑인데, 계약을 하는 순간에 이게 반전이 돼야 됩니다. 고객이 이제 을이 되고 제가 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확신이 심어지면 오히려 고객이 이제 식사를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밥 한 먹으러 오라든지 커피값도 본인이 낸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신감이나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업 현장에서 접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을과 갑의 입장에서 영업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점에서 이제 에이전트들 트레이닝을 할 때 특히 이제 고객들한테 과도한 선물이라든지 어떤 리베이트라든지 갑과 을의 입장에서 사실은 고객들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그런 영업을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으면 사실은 고객들은 당신을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하는 게 대처하는 것이 본인 경험으로서 또 세일즈로서 맞는 방향이고 성공의 기지하고 확신하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또 차별화의 포인트를 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까 차 대표님은 어렸을 때부터 뭐 이야기꾼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내성적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갑을 말씀하셨는데 갑에 있다가 아니면 갑 같은 위치에 그런 뭐 금액과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다가 이제 퇴직이라든지 전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부서 갔다든지 꼭 금융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뭔가 영업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는 분들이 이런 것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 요인을 겪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럼 이거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팁이 있다면 네.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9시 뉴스에 보는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 중에 하나 발음이 아주 정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음을 정확하게 위해서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모릅니다. 연필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합니다. 연필을 어떻게 물죠? 이렇게 물고요. 네. 연필을 물고. 이 볼펜이 아니고요. 연필입니다. 나무로 된 연필을 물고 발음 연습을 하거든요. 왜 나무로 된? 제가 듣기로 이 나무로 된 걸 물어야지 혀가 정확한 위치에 가서 혀에 이제 습관으로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경상도 마산에서 출생을 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영업할 때 이제 이런 사투리 때문에 일을 못한 적도 대단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사회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양쪽 말이 익숙해졌는데 사실 재미있는 이야기꾼이 되려고 그러면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이라는 게 별 게 없고 몇 가지가 있는데 책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네.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다 담아서 본인의 인생 안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이런 능력들이 요구되는 거죠. 처음에 내성적인 분들도 그 상태 그대로 가서는 고객들한테 받아들이긴 어려워지고요. 연습을 통해서 이제 본인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뭐 장르가 필요한가요? 장르는 없고 다양하게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양하게. 지금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드라마는 별로 안 보고요. 네. 드라마는 요즘 하도 이야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왜곡된 이야기꾼으로 가 있는 드라마들이 많아서 안 보고, 영화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네. 한 달에 한 3-4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 100분 이상, 100여 분 이상 지금 계신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쪽지로 여러분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자, 차태진 씨가 챔피언 아닙니까? 챔피언이 되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 건데, 그 노하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세일즈로 성공한 노하우 중에 가장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지금 쪽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맨 위에 두 번째 쪽지 버튼 있죠? 그걸로 한번 해서 첫 번째 맞히신 분한테 지금 그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퀴즈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쪽지로 보내시고,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로 그냥 해보세요, 한번. 자,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 차태진 대표님께서 지금 챔피언이 되셨는데, 세일즈맨으로서 3년간, 또 이제 매니저로서 지점을 또 200명 이상 된 지점 1등을 만드셨고, 그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하우 중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할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에 대한 이해. 네. 인맥 관리 좀 유사한데 좀 그거를 신뢰. 네. 자, 온라인 쪽에 가망 고객, 선명한 목표, 끈기, 아직 정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도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요청 아닙니다. 자, 이건 사실 제 주관적인 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저는 이제 제 건데, 하여튼, 맞히신 분은 제가 오프라인도 하나 드릴게요. 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 얘기하시죠, 지금. 네. 온라인도 지금, 지금, 배려. 네. 지금 다들 그거에 해당되는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저도 제가 영업을 해봐서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걸 잘 못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기는 제가 보면 개인기는 저도 여기 차 대표님 못지않게 저도 개인기 자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못했어요.
네, 지금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의뢰자설 넘어서 윤인정 씨 아닙니다. 네. 오보다 좀 네. 국가적 인적 네트워크. 약간 좀 유사하죠? 그죠? 없으면, 지금 없으면 정답으로 인정드릴게요. 없으면. 오케이. 자, 여기까지 그만해주세요. 온라인도 그만해주시고,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그만하겠습니다. 자, 지금 효과적 인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까 온라인에서 장준성님 맞추셨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여기 오프라인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장준성 지금 저희 스태프한테 메일하고 주소 보내주세요. 네. 예, 자필 사인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소개영업입니다. 소개영업. 자, 차 대표님, 세일즈맨으로 계실 때, 타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우리가 영업들은 타율이 도대체 몇 분이었습니까? 타율이. 그러니까 몇 할 몇 분이었나요? 타율이? 3할 8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고객을 처음에 도어분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상담을 열면, 네. 제일 마지막에 이제 3.8분 정도, 8분 정도 이제. 3할 8분. 네. 네. 고객으로 모셨습니다. 프로야구에서도 이 정도면 스윗하자 되는데. 네. 근데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성의 이쪽에는 3할 8분이 5할 때를 넘는 분도 많지 않나요? 5할 때가 아니고요. 네. 8할 때나 7할 때를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융업계. 네. 네. 그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엄청난 영향이 있는. 자, 근데 8할 때, 7할 때 계신 분들이 질비한데 어떻게 3할 8분이신 분이 3년 동안 연속해서 1등의 자리에 오르시게 됐나요? 저희가 이제 메이저 리그를 뛸 때, 사실은 이제 구단에서, 구단주나 이제 감독이 있다가, 네. 엔트리 넘버에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할 때나 8할 때 계신 분들은, 구장에 가끔 나타나시죠. 네. 가끔. 한 두세 게임 결장하고 이렇게 나타나시죠. 네. 근데 한 시즌을 다 뛰어야지 이게 이제 안타나 타율이 네. 타석에서 이제 높은 홈런도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 철저한 자기 관리인데, 타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꾸준한 끈기와 은근한 어떤 항상심을 갖고 있는 자기 관리가 어찌 보면 타율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저는 소규영업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상투적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일즈맨한테, 야, 너 계약할 때, 계약하고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3명의 또 그 사람이 한 사람 받아와. 이렇게 하면, 꼭 네트워킹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느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실천도 어렵고, 또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반성을 했던 게, 타율이 좋게 되면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왜? 내가 바로 클로징 할 수 있으니까. 또 클로징 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차 대표님은 저는 이렇게 성공하신 이유가, 이런 소개 영업 이것을, 책을 보면은, 이걸 아주 시스템화 시키셨어요. 체계화 시키셨어요. 이런 관점. 근데, 자, 소개 영업에 한번, 여기 이제, 이것이 뭔지를 한번 좀 느끼고, 사례를, 차 대표님께서 리그에 한번 가셨을 때, 소개 영업에 거의 소개 영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MDRT라 해서 이런 쪽에 보험 컨설팅 쪽에 30년간 1등 하신 분한테 사례를 들으신 게 있다면서요? 일단 제 사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 가만 고객이라고 하는 풀 자체, 프로스펙팅 풀이 48분이었습니다. 네. 제가 전화해서 이렇게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풀이 48분이었는데 제가 에이전트를 한 4년 했는데 4년이 끝날 때 엑셀로 가만 고객 풀 관리를 했는데, 네. DB 관리를 했는데, 네. 4,500분을 관리를 했습니다. 고객이 아니고요. 가만 고객입니다. 네. 고객은 그 당시에 제가 아마 100배가 늘었네요. 100배가 늘었어요. 네. 1000명 정도로 고객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철칙 중에 하나가, 계약은 못해도 좋은데, 소개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소개에 실패한 장수는 사실은 전쟁에 이긴 장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정도로 소개 영업이라는 것은 영업 파트에서는 핵심적인 역량인데 네. 많이들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말씀드렸고요. 처음에 영업 시작하면서 3년 차인가 4년 차에 MDRT 미국에서 열리는 100만 불 런타케이 미팅에 연차 미팅에 참가하러 갔는데 네. 이게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제 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 나와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닙니다. 네. 케이츠입니다. 그 사람. 빌 게이츠. 게이츠가 아니라 빌 네. 케이츠입니다. 네.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네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소개 영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분이 어릴 때 그 보이스카웃이었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웃이었는데, 보이스카우트들이 이제 한여름에 보이스카우트들이 무슨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자선 뭐 바자회 그렇죠. 같은 거, 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네에서가 이제 뭘 세일즈를 하는 걸 했대요. 그래서 뭘 세일즈를 했냐면, 한여름에 난로를 파는 걸 했답니다. 한여름에 난로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 소모품 같은 거. 아, 네. 이렇게 우리나라 따르면 제가 보기엔 무슨 그 옛날에 있었던 뭐 그 석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파는 거를 했나 봐요. 네, 여름에. 한여름에요. 그래서 문을 막 두들기면서 돌아다녔는데, 전혀 영업이 안 됐다는 거죠. 네.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기진맥진히 하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애들이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집을 이제 들어가게 됐답니다. 네.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상당히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인데, 문을 두들기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사실 이걸 판매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께서,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인데 친절하게, 몇 개 팔았냐? 그러니까 하나도 못 판 거죠. 네. 그래서 하나도 못 팔았다고 그랬더니, 하나를 사주셨대요. 네. 하나를 사주시면서, 너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앞집에 가서 네. 내가 소개를 했다고 그래라. 아, 저쪽에 갔더니 저 아저씨가 하나 사시면서 이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저 앞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라. 네네. 그래서 앞집에 갔다라는 거예요. 네. 가가지고 이제 그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하나 사시면서 네. 이 집 가보라고 그래서 왔는데요. 그래서 그 집에 또 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사면서 혹시 또 소개해 줄 데 없습니까? 그러니까 딴 집을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또 하니까 또 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소개나 추천을 받는 것이 영업을 하는데 훨씬 더 확률을 높이는 거구나. 그걸 터득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그 주에 있는 보이스카우트 중에서 그 사람 1위를 했답니다. 그때 난로를 파는 그 시즌에. 네. 여름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영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렵고 끝날 때도 어려운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끝날 때는 안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고객을 발굴하는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직접 해보니까 소개 영업이더라. 이런 이제 경험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현실에서는 또 어려운 갭이 뭐냐면 소개를 받았어요. 소개를 받은 거가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소개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메일 보내고 컨택을 해야 될 텐데 사실은 그 소개받은 사람이 뭐 아까는 앞집 아저씨였지만 그게 아니라 동네도 아니고 모르면 그게 처음 컨택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차 대표님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소개받은 사람을 퍼스트 컨택할 때 확률을 높이는 그런 요령이랄까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사실은 소개를 받는 것 자체가 더 어렵고요. 예. 소개를 받는 거는 습관이거든요. 습관을 만드는 게 더 어렵고 소개가 이제 받는 습관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퍼스트 컨택 하는 거 처음에 전화를 하고 접근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그거는 아닌데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이제 받고 나서 전화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소개자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좀 숙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바로 B한테 전화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B라는 고객분한테, 가만 고객분한테요. A라는 분한테 소개 전화라든지 소개에 대해서 사실은 배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간이나 시간을 좀 준 다음에 그분이 실제로 그런 전화를 하셨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했던 방식 중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런 확인 전화를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건 좀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옛날에 금융을 할 때 소개를 받은 전건의 가만 고객분들한테 DM을 보냈습니다. 저는요. 네. 한 명도 빠짐없어요. 네. 사전에 접촉을 하기 전에 네. 제가 누구누구한테 소개를 받은 누구라고 하는데 선생님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DM을 받으면 호기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호기심이 올라왔을 때쯤 해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소개에 대한 전화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고객을 처음 만나는 때 그때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 첫 번째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소개 영업은 이제 영하고 또 책에 보면 이제 이 탑세일즈는 공통자산의 캐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지식, 기술보다는 태도와 습관, 특히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차 대표님이 특히 이제 여기 지금 세일즈 경영자로서가 아니라 실제 세일즈를 하실 때 그 하루의 일상이 어떻게 돼요? 요즘 이제 지점을 전체적으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출근이 좀 늦는데요. 예전에는 6시에 출근했습니다. 제가 출근했고, 보통 이제 들어가는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정도, 귀가를 했었죠. 네.
처음 영업 시작할 때는 상당히 이제 일을 하는 노동 강도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일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한 이 책에서 보면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처음에 그때 그 베인 컴퍼니에서 이제 프루덴셜로 입사하셔가지고 처음에 96년도인데 그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어치를 본인의 뭐 노트북 사고 380만원짜리 노트북 사고 뭐 이런 거에 투자하시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당시 월급도 뭐 세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결정하셨는지. 시장에서 이제 세일즈하고 마케팅의 가장 그 접점이 차별화라는 포인트인데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마케터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승리하는 사람의 인원은 적거든요. 네.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이 방송 나오기 전에 그 모티베이터 KTF 조 부사장님 네. 비디오를 봤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봤는데 네. 사실 그분이 옛날에 애경에 있을 때도 결국은 차별화가 전략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생명보험 에이전트가 제가 영업을 할 때 30만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줄어 있습니다. 지금 한 12만 명 정도, 아. 11만 명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는데 30만 명 중에서 저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인식시킬 것이냐, 기억시킬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최소한 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드웨어는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8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는데 그게 에이서라는 브랜드였어요. 8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800만 원짜리 노트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 자체가 무겁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벼운 거였어요. 아, 그래요? 네. 에이서 거였으니까 대만 거였는데 노트북 자체가 쇼킹한 거죠. 왜냐면 일반인들이 이제 삼성의 센스 처음 나와가지고 250만 원, 300만 원 할 텐데 그래서 노트북 보려고 계약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PDA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갖춰놓고 투자를 한 거죠, 나름대로. 네. 그 다음에 영업 분야에서 이제 몰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일즈맨의 가장 큰 어떤 태도 중에 또 하나를 호기심을 꼽으셨는데, 왜 호기심이요? 하필이면.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러 갑니다. 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또는 매일 다른 고객들은 뭐가 다르냐를 관련된 호기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호기심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영업 성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소 중에 또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궁금한 거는 못 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이제 고객이 계약을 안 하면 왜 안 할까를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고민을 하고 네. 또 계약을 하면 또 왜 할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 이래서 하고 이래서 안 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업이라는 게 훨씬 더 쉽게 저한테는 다가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호기심이란 말씀이 그냥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어떤 분야를 더 조사하고 공부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계속 수반된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그 질문을 받도록 하기 전에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차 대표님께서 이 사이트가 이게 올해 세일즈 www.sales차닷컴이라고 여기 이제 올해 오픈하신 사이트죠? 블로그죠? 네, 얼마 안 된 블로그입니다. 네, 블로그를 한번 보여주시죠.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 완성도 높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좋습니다. 네. 완성도도 높습니다. 높죠? 근데 지금 인터넷이 약간 여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좀 보이시죠? 네. 자, 다른 것보다 세일즈 아주 쉽습니다. 세일즈 CHA 차닷컴인데요. 여기 보면 좋은 내용들 많습니다. 근데 요거 한번 요트에서 이게 만남 이게 뭡니까?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 책이 나온 지가 지금 한 달 한 반 정도 됐는데 네. 이제 출판사하고 예스 입사하고 기획 이벤트를 해서 네. 요즘 이제 그 한강 르네상스 시대에 한강에 요트가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일반인들이 이게 비싸가지고 가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서 2분, 예스 입사에서 5분 이렇게
일종의 이벤트 삼아서 이제 뽑아서 그분하고 같이 2시간 정도 식사하고 요트를 타고 네. 세일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세일즈에 대해서만. 네. 그래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나가니까 네. 오늘 거의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이는데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어떻다면 구명 조끼도 주거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셔도 그러면 신청하려면은 세일즈타.com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겠네요. 예, 여기 사이트를 누르면 네. 클릭을 하면 신청하는欄이 나옵니다. 오프라인은 좀 여기 약간 늦게 뜨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요. 네. 온라인은 좀 다 보고 계시고요.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오프라인도 질문하실 분은 지금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먼저 온라인 한 번 먼저 받고 나서 자, 지금 윤병현 씨께서요. 영업 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인지 어떤 고객이 어려웠던지 그걸 질문하셨는데요. 윤병현 씨가. 네. 영업할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여러 번 클로징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고객한테 권유를 했는데 계약을 끝내 안 하셨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뭐가 어려웠냐면 제가 옛날에 판매를 하던 상품이 종신보험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사실 이제 그분한테 미안한 게 아니라 그분을 소개해 준 분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이제 역량이 안 돼서 네. 그분을 모셨으면 제가 보험금으로 뭐 1억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유족들한테 전달을 해드렸을 텐데 네. 그러질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분 소개한 분이 다음날로 바로 전화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2년 반 전에 소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여러 번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했느냐 계약 안 했다고 그랬더니 사퇴 하시면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조금 제 스스로를 자책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운명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조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던 그런 사건이었죠. 아, 지금 오프라인에서 또 질문이 있거든요. 말씀하시죠. 세일즈에 관련된 질문을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저 가인 시스템의 대표이사인 김성대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요즘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험을 상당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반면에 보험업계에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금 지급을 직접 심사하시거나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한 지점의 대표이사로서 그 부분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는 거죠. 예. 일단은 현재 고객들이 보기에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영업을 했을 때 시장 환경보다는 사실 이제 고객하고 회사하고 저희는 고객하고 회사의 가운데 접점에서 있는 대리인들입니다. 사실 회사를 대표하고 고객을 대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황 자체가 고객의 권익보호라든지 소비자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참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고객들한테 보험금 지급과 관련돼서 서류를 가져다가 회사에 요청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때 이게 안 되는 케이스를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나 아니면 원래 약관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들에서 조금 하자가 있거나 미흡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업계가 미국의 보험금융업계인데요. 미국의 보험금융업계는 양쪽 다 아주 성숙되어 있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도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고 또 회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원래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양쪽 다 성숙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영업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니라 수준이 좀 높은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 고객들이 느끼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예전보다는 분명히 좋아졌다. 이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고객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저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 가운데서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또는 고객들한테 그런 서류를 접수해서 보험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지금 장준성님께서요. 처음 만나는 고객과의 만남에서
제일 먼저 건네는 말과 처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오프닝에서 전문용어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실패하십니다. 고객 만나자마자 상품이나 서비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소금 뿌려짐을 당하면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저는 소개로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소개받게 된 배경이라든지 소개해준 분이 그분에 대해서 했던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분들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호라든지 취미라든지 관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얘기 한 2시간 하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있다가 참 당신 영업하러 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객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집중을 해서 초기에 고객하고의 어떤 친밀도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그 관심사를 알려고 그러면 소개받을 때부터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좀 취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 세일즈 하실 때 하루에 보통 평균 몇 분 만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5분에서 6분 정도. 네. 평균. 네. 그리고, 지금 김일환님께서는 아까 소개용을 받을 때 어떤 멘트가 좋은지요? 아까 이건 중복된 거니까 이권선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맥은 많게 되는데 사후 고객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요? 아까 뭐 처음에 깔때기 48명에서 100배가 넘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진짜 관리하셨습니까? 그 100배가 넘은 고객은 이제 가만 고객이고요. 네. 실제로 고객이 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0분 정도 되는 고객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저의 경우는 이제 개인 비서를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전체 제가 갖고 있는 시간 중에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 고객을 발굴해서 영업을 하는 것보다 기존의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시키고 고객들의 요청이 왔을 때 바로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비서들을 일선에 배치를 하고 네. 저도 갖고 있는 시간에서 나중에 보니까 한 50 내지 60%의 시간을 신규 고객 발굴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한테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영업이 이제 더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족한 고객이 서비스도 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더 편하게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고 더 강력하게 추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권섬님, 발음이 되게 힘드는데,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이메일로 이메일 어드레스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에 한번 더. 어느 영업에서 영업을 하시든지 간에 사람을 고객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 영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영업을 하시다 보면 고객이 당연히 사람으로 느껴져야 되지만 가끔은 정말로 돈을 벌어주는 고객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텐데 그 순수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신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이나 고객을 수당이나 커미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영업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일 때가 많죠.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 책에서 이제 마음의 평정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지 최고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상담을 하는 전체적인 시간의 집중도를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판매를 하러 왔고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뭐든 계약을 하겠다 이런 표현보다는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전체에 처해 있는 상황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소개를 하러 왔다, 추천을 하러 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영업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신전심이라고 마음이 전달이 되거든요. 전달이 되면 영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좀 더 친밀하게 상담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지금 고유수님께서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고객. 네. 기억에 남을 만한 고객은 제가 한 2분 정도 있는데 제 책에 이제 써 있는 고객 중에 한 분인데 산부인과 원장분이셨어요. 네. 근데 IMF가 이제 딱 터지니까 이분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셨어요. 네. 전화가 오셨는데 제가 밤 늦은 시간에 전화기를 항상 이 휴대폰을 켜놓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1시 반에 전화가 오셨어요. 네. 전화가 오셔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나올 수 있으면 좀 봅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화를 하는데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차려입고 나갔죠. 한겨울이었는데 나갔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장인의 빚 보정을 잘못 쓰셔가지고 가산이 완전히 기울어버리고 거의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에 시달리면서 한 20여 억 정도로 이제 빚도촉에 이제 시달리셨나 봐요. 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니까 하시는 얘기가 생명보험이 원래 2년 있다 자살을 해도 지급합니다. 2년이 지나느냐고 여쭤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망보험이 얼마냐. 그 당시 그분이 꽤 큰 금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진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주를 그분은 뭐 사실은 제가 보니까 거의 자살까지 생각하신 것 같은데 2년이 넘었습니까 그때? 2년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이 넘어서 그렇게 하셔도 보험금은 지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애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네. 애들 이름 이제 거론해 가면서 제가 설득을 좀 했죠. 네. 설득을 해서 돌아가시진 않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서 지금 이제 그분이 완전히 극복이 됐고 지금 이제 아주 큰 병원에 산부인과 원장으로 이렇게 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스토리 같습니다. 지금 53분인데 질문도 더 받겠습니다. 조진구님께서는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영업에 접목시키자면 가장 중요시할 대목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중에서 사실은 그 좋은 멘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귈 것인가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네. 고객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저는 이제 영어로 making friends라고 그러는데 친구 만들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신 질문하고 비슷한 질문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보다는 계약이 안 되더라도 좋은 관계로 친구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다 보면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 그다음에 그분들의 적극적인 추천, 후원 이런 것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조진구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메일하고 주소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지영님, 이분은 보험을 드시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보험사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도 판매하시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보험을 안 드시고요. 알아만 보시는 분들이고요. 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타 보험사 상품도 아니라 이제 요즘 그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 그 뮤추얼 펀드라든지 수익 증권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9월부터는 생손보 교사 판매라고 하는 금융업계 이제 겸업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세계적 트렌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금융업종의 유통 채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많은 상품들이 오픈되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고객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미 열려져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박지영 씨도 메일하고 이메일하고 주소 보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게 시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게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그 문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좀 길어가지고 안 가져 나왔고요. 요 문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요게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상기가요. 네. 그분이 쓴 책 안에 나온 한시인데 조선 정조시대 때 유한준이라는 한학자가 쓴 한시입니다. 한시는 이제 푼 겁니다. 푼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한시면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한국말로 푼 걸 제가 가져왔는데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이때 보이는 것은 예전 같지 않으리라 이런 이제 문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시는데 달려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그 일 자체를 좀 즐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페셔널한 분야면서 매일매일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 자체를, 세일즈라는 분야 자체를 어쨌든 사랑하고 즐기는 이런 과정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문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설문조사 그거 좀 잘 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조사 하신 분 중에서도 경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설문을 잘 해주셔야 저희가 앞으로 방송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처음 영업 시작할 때 제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메일링으로 영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좀 혁신적이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인터넷 방송 매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영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 같고요. 영업 분야에서 저희 지점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업이라는 분야하고 다른 분야하고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 막히게 되면 세 가지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물어보시고
물어본다는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책을 좀 사서 보시고, 책을. 세일즈를 10년 했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세일즈와 관련된 책을 10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세일즈를 10년 했다고 그러면 세일즈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계속 다람쥐처럼, 쳇바퀴처럼 움직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고민을 좀 해보시라. 최근에는 그런 관련된 책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본인이 처해 있는 영업 환경에서 더 나은 생산성을 내기 위한 몰입, 고민을 하다 보면 답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고민을 하지 않고 책도 안 보시고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존심 때문에 또는 자만심 때문에 여쭤보지 않으시면 그 수준이라는 것은 거의 답보 상태, 그다지 높은 수준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영업 분야에서 일을 하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어떤 국제적인 수준까지 도달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도 여러분들 맨 왼쪽에 그 박수 치는 거 있어요. 박수 치는 거 클릭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박수가 나오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책, 고민하라. 3가지.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